실제 경장 면적.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결과 주수와 같은 개념입니다. 실제 결과 주수와 같은 개념입니다. 실제 경작 면적. 실제로 경작한 면적. 근데 여기서 실제로 경작한 면적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보험에 가입한 품목이 이 말도 앞으로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다 아시겠지만 품목은 뭡니까? 사과, 배, 그 다음에 뭡니까? 벼, 뭐 이런 것들이 품목이죠. 품종은 뭐냐면 그렇죠. 사과의 종류. 사과 이게 뭡니까? 요즘은 후지 요즘은 맛있게 먹죠. 후지, 홍옥. 또 뭐가 있습니까? 아오리라고 일본 말인가요, 그게?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들이 품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품종별로 20개씩을 따라 품목별로 따라 품종별로 따라 할 때 이걸 기억해 주시라고요. 아, 같은 사과인데 내 과수원에 후지를 100주, 홍옥을 100주 심었으면 각각 구분하라는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배 대표적인 품종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고. 또 다른 품종도 많이 있습니다. 벼 같은 경우 보험에 가입 안 되는 벼도 있어요. 다 됩니까? 아, 밭배 안 되는구나. 밭배 안 된 거. 예. 예. 벼는 다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데 안 되는 게 딱 대한민국에 두 개 있죠. 예. 그게 뭐냐면 농림 나이로. 그 다음에 상남 밭벼. 얘들만 보험에 못 넣어요. 이 둘 다 밭벼예요. 밭벼. 밭에다 심은 벼. 근데 이건 이제 일과목에 나오는 품종 이제 그때 품목 공부하실 때 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시면서 아, 품목별로 또 품종별로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그러는구나. 쑥 읽으시면서 애우시지 마세요. 애우면 안 됩니다. 애울 거는 알려드릴게요. 애울 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인수 제한 이런 것들은 앞자 따서 애우시면 됩니다. 그냥 다 1과목 있는 내용이고 2과목은 거의 애울 거 없어요. 이해를 해야 서술형을 100점을 맞습니다. 이해를 해야 2과목 손해평가는 이해를 하시면 제가 보장합니다. 최소한 무조건 60점 넘어가요. 근데 애울러 가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처럼 범동상해가 됐든 우박이 육아타방이로 됐든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대해야 될 용어들인데 그 용어를 자꾸 익숙하게 해놓으시라고요. 익숙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자꾸 읽어보셔요. 그냥 소설책 놔두고 집에 갖고 가시면 이놈을 갖고 도서관에 가서 나 이거 아니면 오늘 죽는다. 선택했고 집중해야 되겠다. 이 집중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걸 화장실에 두세요. 화장실에. 내가 가장 자주 집에 가면 자주 있는 장소에다가 그냥 심심하면 그냥 열어서 보세요. 읽어서 그냥 소설책 읽듯이 답답한 소설책 읽듯이 로맨스가 없는 소설책을 읽듯이 그냥 읽어보시면 이게 그 용어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용어들은 아, 표본 구간, 표본 주수 이게 뭘까? 그러면서 하나씩 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도 왜 그려놨냐면 이것도 나와요. 이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용어가 나와. 얘가 지금 땅이잖아요. 뿌리가 있고 얘 올라가는 게 중심 기둥의 주간. 옆으로 쭉 빠진 거 있죠. 이렇게 나무 보시면 얘가 주지라고 그래요. 나옵니다. 이게 미고사주수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얘 주지. 여기 주지에서 다시 나오는 가지가 신초. 신초 1년생. 주간 주지. 주지 침수되거나 하면은 뭐 주지가 3분의 2 이상 침수된 경우에 미고사주수로 본다. 신초에 이 꽃눈이나 이런 것들이 3분의 2 이상 침수됐을 때는 미고사주수로 본다. 이런 말이 나와서 이걸 써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르는 용어 나오면 아이고 깝깝하시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래서 염려되니까 자꾸 이 용어를 처음에는 자꾸 익숙하게 해주세요. 익숙하게 하고 나중에
이 여러분들의 어떤 레벨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테스트를 자주 할 겁니다. 뭐 테스트를 자주 하는데 내 거 속내를 보이고 싶다. 틀려주신 분이 나는 고맙죠. 그래야 내가 먹고 사니까. 다 알아보시면은 굶어 죽잖아요. 자꾸 틀려주신 게 좋아요. 틀린 게 당연한 겁니다. 원래 시험이라는 것은 합격시키려고 있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려고 있잖아요. 떨어뜨리는 건 당연한 기본이에요. 떨어지는 것은. 근데 그 떨어진 걸 기본을 벗어나서 나 한번 공부해서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이 과목만큼은 애우지 마시고 자꾸 읽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경쟁 면적 한번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까 실제 결과주수 보셨죠? 아까 앞에 했었잖아요. 실제 결과주수.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사일지 기준으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을 의미하며 그대로 써있죠. 수학 불능,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은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포함하잖아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콩밭입니다. 콩밭매는 칠갑산 밑에 있는 콩밭이에요. 얘가 콩은 보험에 가입하려면 얼마 이상 경작을 해야 돼요? 4,500. 와, 아니 다 아셔보는데 다 아시나요? 살짝 면적 그렇죠. 그럼 면적 한번 살짝 짚고 갑시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셔야 돼. 농사안 진 제가 보험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대한민국에 한 사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경작자예요. 경작하는 사람. 경작하는 미성년자 보험 가입 가능합니까? 예? 그래요. 경작하는 한정치산자. 가능해요. 금치산자. 가능하구나. 경작만 하면 가능하네요.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는 법에 선고를 받은 분들이잖아요. 미성년자는 민법상 지금 민법상 미성년자 몇 살이죠? 예? 19세. 최근에 개정됐죠. 몇 년 전에 20세에서 19세로. 그래서 이분들은 법정 대리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이 사람들은 경작을 하면 보험에 가입은 해주는데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은 이제 후견인이라고도 막 합니다. 근데 법정 대리인이 동의라든가 또는 대리를 해줘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명의로 A라는 미성년자, B라는 한정치상자가 경작을 하고 있으면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실제 경작 면적 잠깐 보면 기본이 몇이냐면 경작 면적은 1000이에요.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을 해야만이 보험에 가입하는데 조금 더 경작을 해야만이 보험에 가입하는 품목도 있어요. 품목도 1500 정도를 경작해야만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있죠. 몇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양파, 마늘, 감자는 봄감자, 가을감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1500 정도. 이 문제는 1차 때 나왔어요. 미치겠다. 이번에 나와야 되는데 1회 때 나와버렸어요. 2000짜리는 있을까요? 2000제곱미터. 그래요. 하나 고구마. 3000은 다 하시네. 3000. 예? 3000 옥수수. 4000은 뭡니까? 벼. 4500은 콩. 만은 만 제곱미터는 밤입니다. 밤. 나머지는 기본이 1000이에요.
1과목에 나와요. 근데 왜냐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선은 실제 경작 면적이 나오잖아요. 콩을 실제로 4,500제곱미터를 경작하는 칠갑산 밑에 있는 김모 여사님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콩이 실제로 했더니 1,000. 그다음에 수확 불능이 1,000 이렇게 되고, 타작물 재배 1,000, 그다음에 미보상 손해 1,000, 기수학 500, 이렇게 4,500이네요. 그럼 이게 실제 경작 면적이 몇입니까? 실제 경작 면적은 4,500입니다. 보시면 그거 써 있잖아요. 실제 경작 면적이라면 조사일자 기준으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움직임이며 수확 불능이라든가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도 뭐한다? 포함한다, 뺀다? 포함한다. 두 말입니다. 좀 읽다가 애매한 부분은 직접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면 아, 그렇구나, 이 말이구나,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는 겁니다. 지금 용어를 많이 친하게 해주세요. 용어를 친하게 해줘야 나중에 계산 때 편합니다. 용어를 아주 친하게 해주시면. 다음은 11번 수학 불능 고사 면적. 안 쓰고 좀 할게요. 왜냐하면 진도를 조금 뺄게요.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실제 여기서 태풍, 그 다음에 여기는 뭐랄까, 이 지금 4,500제곱미터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수확 불능 고사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1,000제곱미터. 이게 고사하는 손해. 수확 불능 면적은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이니까 태풍이 지금 보상하는 손해죠. 태풍이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 요게 수확 불능 고사 면적입니다. 수확 불능 고사 면적. 이 말이에요.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이것은 제2의 원인입니다. 타작물 및. 이것도 보상 안 해줘요. 이거. 이렇게 그리시면서 하시면 되고, 기수학 면적 여기 있네요. 이렇게 기수학 면적. 낙과, 이건 이제 작년에 있었던 용어입니다. 낙과. 이렇게. 낙과 그러면 떨어질 낙, 과실, 떨어진 과실이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써있죠?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착과,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만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낙과, 얘가 나무예요. 과실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과실이 달려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얘가 낙과예요. 얘는 착과예요. 얘가 떨어져서 여기에 가지에 걸렸어요. 얘는 뭐예요? 얘는 무슨 과일이라고 봐야 돼요? 중간과일. 좋습니다. 내 거 아니야. 얘는 낙과죠. 왜? 나무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그냥 상상을 하면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그린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적과. 이게 작년에 올해 예시 문제에 나왔었던 문제였죠. 이게 적과가.
적과를 그대로 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잘 읽어보세요. 적과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해거리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을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것을 적과라고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속간얘기예요. 막 골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주력으로 키울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골라내버리는 거죠. 그거 적과. 그다음에 열과. 보통 열과라는 것은 열과 그렇죠.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거 과실이 이게 벌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열과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포도에서 많이 나와요. 포도 많이 사잡수시면은 좀 포도 좀 많이 벌어져 있죠. 그 열과입니다. 이게 보면 이 숙기에 익을 때 수분을 과다하게 막 써 있잖아요. 흡수했다가 고온이 지속되면서 이게 과실이 갈라져 버리는 현상. 이게 열과. 작년에는 이것도 쓰라고 나올 문제만큼 문제거리가 됐겠다 했는데 안 나왔어요. 열과. 그래서 이번에는 적과 열과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자꾸 읽어보시면 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 말 그대로 손해평가니까 자, 손해평가를 해야 되는 어떤 절차. 손해평가의 절차. 1번이 사고 접수. 두 번째는 손해평가반 구성 및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현지 조사를 하고 네 번째는 전산 입력을 하고 다섯 번째는 검증조사를 하고 여섯 번째는 결과 안내 및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A라는 사람이 보험을 넣어놨습니다. 보험을 가입했어요. 보험을 가입하고 봄에 되니까 봄동상해가 왔다 이거죠. 그래서 봄동상에도 영어의 정의를 이제 1과목 때 보시게 되면 동상에 그러면 얼어버린 거 있잖아요. 얼어버리는데 봄동상에 그러면은 꽃눈이나 육아가 어는 게 봄동상이에요. 그래서 봄동상회 때는 이제 꽃눈이나 육아 같은 것을 피해를 조사하는 겁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가을동상회는 뭐냐면 똑같이 얼어요. 어는데 가을이니까 어쩝니까? 과일의 결실의 계절. 적과가 끝나버린 이후기 때문에 얼 게 뭐 있어요? 잎하고 과실이 얼어요. 봄동상회. 이때 이제 4월 달에 보통 봄동상회가 많이 오는데 4월 달에 봄동상회가 오면 보험을 농협에 넣었던 A씨가 농협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우리 집에 봄동상이 왔네. 전라도 사투리는 뭐죠? 야 동생 우리 집에 동상이 와버렸단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예 형님 알겠습니다. 사고 접수하겠습니다. 사고 접수하면서 뭐라 하죠? 접수증 문자 메시지 요거 빈칸 들어갑니다. 사고 접수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접수증이나 사고 접수증이나 문자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사고 접수 내용을. 그리고 나서는 자 손해평가반을 짜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에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왔어요. 손해평가반 구성. 손해평가반 구성 보면 여기 나옵니다. 손해평가반은 이게 참 재밌는 문제입니다.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때는 손해평가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격을 가져야 될 가지고 가시게 될 손해평가사 1인 이상이 포함돼야 돼요. 평가반의 구성은
평가반의 구성은 5인 이내입니다. 이렇게. 평가반의 구성은 5인 이내. 이 사람을 한 명을 포함한 5인 이내. 밑줄 꺼놓으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아 이러는구나. 이 정도는 데리고 나가는구나. 실제에서는 3명 갑니다. 실제 현지 조사할 때는 3명 가는데 이론상 규정상은 5명입니다. 5명 이내. 이렇게 하고 평가를 짤 때는 어떻게 짜냐면 사고가 났으니까 어떻게 짜냐. 아까 형님 그래서 봐 형님 그 사과나무예요 배나무예요? 이건 뭡니까? 품목이죠. 품목별. 그 다음에 생육시기라고 그러죠. 사과나무다 그러면 바라기 때 그랬냐 아니면은 적과 전 때 그랬냐 적과 후 때 그랬냐 수학기 때 그랬냐 생육시기. 그 다음에 형님 재해가 뭘 하겠어요? 범동상이라면서 그래서 재해별.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좀 짜요.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게 아주 맛깔난 대목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 현지조사는 밑줄 한번 그려 주십시오. 현지조사 손해평가는 수립된 표현해평가 일정에 따라서 손해평가 단위별로에다가 하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손해평가 단위별로. 왜냐하면 이게 단위가 뭐냐면 과수원이면 과수원 단위, 농지면 농지 단위로 평가를 해요. 이게 1과목에서 또 배우셔야 되는데 단위에서 농지라 하면 여기가 1번지가 제 과수원이에요. 2번지도 제 거예요. 그러면 두 필지지만 농지는 하나입니다. 이게 농지는 하나.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요. 단위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한다는 것. 단위별, 품목별에다가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조사 결과 전산 입력은 농협 직원이 보험회사에서는 5일 이내에 전산 입력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본부 직접 조사하고 검증조사. 본부 직접조사하고 검증조사는 신속성하고 공정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재해가 한 지역에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빨리 손해평가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남 나주 지역에 어느 지역에 큰 태풍이 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낙과가 다 될 겁니다. 그러면 손해평가반 5개 반만 보내가지고 그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본부에서 경남 지역에 있는 평가사도 전남으로 가세요. 서울 쪽에 있는 평가사도 전남으로 가세요. 그래서 본부에서 직접 판을 짜줍니다. 이렇게 평가반들을 구성해서 보내버려요. 이렇게. 또 검증조사도 마찬가지. 아까 검증조사 말씀드렸죠. 이 지역의 피해율이 평균 30% 정도 되는데 어느 농가는 60%, 어느 농가는 50%, 70% 올라간다면 그것은 다시 검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결과 안내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절차를 이해를 하시고 뒤에 있는 금방 메모해드린 것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가로넣기로 잘 나옵니다. 요거. 작년에는 이거 나왔습니다. 생육시기, 1회 때는 생육시기, 품목별, 재해별. 이걸 가로넣기 넣었어요. 손해평가만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느냐. 자, 드디어 용어의 정의하고 손해평가 업무 절차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이 과목에서 가장 좀 귀찮지만 알면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특정 이연 방식 부분이 가장 재밌습니다. 가장 재밌는 게 특정, 그 다음에가 적과전 종합 이연 방식이에요. 시험도 특정하고 적과전 이연 방식에서는 2회 때도 변함없이 출제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1회 때도 이 계산 문제 특정하고 적과전에서 얘를 묶어버렸어요. 묶어서 20점짜리 한 문제를 이렇게 쏴줬죠. 잠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354쪽 봐보시겠습니까? 354쪽 보면 전년도 기출문제 해가지고 올 3월 18일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똑같이 나왔네요. 예. 근데 이게 막상 보면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이게 막상 보면 좀 불편하구나 마음이. 근데 사실은 한 칸씩 한 칸씩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전체를 한꺼번에 다 풀라는 게 아니에요. 한 칸씩 한 칸씩 푸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발화기하고 적과전에 봉동상해가 왔죠.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요거에 대한 감소가지수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우박에 대한 감소가지수 별도로 빼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빼서 합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게 아니라 쉬워요. 이렇게 보면 질릴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이 현지 조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조사는 표 한번 잠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표를 좀 메모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식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이게 글씨 연습을 해야 되겠네. 한 칸 올려야 되고. 죄송합니다. 네. 글씨 연습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여기가 나무 피해.
여기 보시면 이제 현지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태풍이 왔다. 태풍이 왔을 때 그 사과나무가 발악이냐 적과전에 따라서, 발악에서부터 적과전까지는 나무 피해나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한다 이 말이에요. 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어. 그 말이 아니라 잘 봐보세요. 태풍이 왔다. 태풍이 왔는데, 그 태풍이 왔는데 이 나무에 생육 시기가 언제였냐면 발악이, 이게 봄철에서 적과전이니까 7월 사이, 이때 태풍이 오면 나무 피해나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무 피해 조사나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일단 흐름만 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스킵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과 후, 이제 적과냈네, 속과내긴 했네. 속과나서 수확하기 전까지는, 속과내서 수확하기 전까지는 이제 이미 적과가 됐으니까 과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 때는 떨어졌겠구나 과일이. 그래서 낙과피해 조사하자. 낙과피해. 그 다음에 태풍이 왔으니까 나무도 쓰러졌겠구나. 나무 피해 조사하자. 태풍이 왔으니까 낙엽도 떨어졌겠구나. 네, 감나무인 경우에는 낙엽 피해 조사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낙엽 피해는 단감, 떫은감, 떫은감에 대해서만 낙엽 피해는 조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확할 때가 됐어요. 그 수확할 때, 그때는 착과 피해를 왜 조사하냐면, 동상에 오거나 여기 피해 사실이 좀 있으면 공부하십니다만은 발악에서 적과전이잖아요. 동상해가 와요. 동상해 보통 이제 3월, 4월달 이때 오는데, 이때는 꽃눈이나 어린 과실이 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착과 때도 달려있는 것도 피해를 입을 거라 이거죠.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태풍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에 바람이 불었을 때는 이 낙과 피해가 있지만 또 달려있는 과실도 착과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착과 피해를 조사하는 겁니다. 수확 시, 수확이나 수확 종료 때는 마찬가지로 과실이 컸으니까 낙과, 떨어진 과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태풍이었으니까 나무, 단감 떨어진 데는 낙엽 피해, 그 다음에 달려있는 나무에는 착과 피해. 또 착과수 조사는 왜 하냐면, 얼마나 달려있는데 그 달려있는 것 중에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을까를 조사하기 위해서 착과수 전체, 또 그때 당시에 나머지 달려있는 과실을 조사를 해요. 착과수 조사를. 태풍이 오게 되면 현지 조사를 갑니다. 내가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왔는데 이때 태풍이 올 시기가 언제였냐? 생육 시기가 발악이 때였다. 발악이에서 적과전, 속과내기 전에 태풍이 우리 집 과수원을 와버리면 조사를 뭐 해야 되냐? 태풍이 왔으니까 당연히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다. 나무가 쓰러질 수 있다. 나무가 쓰러질 때는 보통 5가지의 형태로 쓰러집니다. 절단, 부러지거나, 그다음에 뭡니까? 그렇습니다. 도복, 쓰러지거나,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매몰, 묻히거나, 그죠? 그다음에 유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태풍은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비를 동반하죠. 그래서 침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요. 나무 피해 조사는. 막상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보면 막 박스를 해놓으니까 그냥 신이 나는데 이런 겁니다. 조사 종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한쪽 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배울 조사 종류는 총 8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8가지.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8가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 과수원에 태풍이 왔다. 그 태풍이 언제 왔냐? 발악이에서부터 적과 전 사이에 오면 나무 피해, 나무하고 낙과 피해는 없죠.
과실 자체가 없으니까 낙가피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피하고 피해 사실, 여기는 꽃눈이나 이런 게 육아나 이런 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게 돼 있잖아요. 적과 후 속가내기가 끝났습니다. 속가내기가 수확 이전이면 과실이 열렸겠구나. 그랬으니까 열린 과실이 태풍으로 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낙과 피해. 떨어질 수도 있겠다. 낙과 피해. 그다음에 태풍이니까 바람 불어서 나무 피해. 또는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사들을 나무 피해 조사. 그다음에 낙엽 피해. 이것은 이제 감 종류만 해당이 돼요. 감 종류만 낙엽 피해. 이제 낙엽률도 좀 더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뭐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다음에 수학 시에는 착화 피해 조사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수학 시부터 수학 종료 때까지는 뭐 하냐면 떨어지는 과실. 이때 수학하려고 딱 했는데 태풍이 온다. 그때는 뭐냐? 당연히 과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낙엽도 바람이 불어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 나무 피해도 있고 그다음에 착화 피해. 또 착화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서 착화수를 전체가 총 몇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피해가 얼마나 몇 알이 피해가 입었을까라고 조사해야 되면 총 개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조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태풍, 강풍은 순간 최대 풍속이 14m/s입니다. 이렇게 14m/s인데 이 14m/s가 얼마나 센 바람일까요? 얼마나 셀 것 같아요? 초속 14m면 강풍이. 예? 그렇죠. 1초에 14m죠. 초당 14m잖아요. 그럼 시속으로는 14 곱하기 3600에 킬로로 바꾸니까 1000으로 이렇게 해보면 시속 한 계산기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한 시속 한 50 몇 킬로 나오겠구나. 50 몇 킬로 나올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운전하고 하시면서도 너는 강풍 속도로 간다. 이렇게 50 몇 킬로 정도 되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태풍은 보통 뭐 시속 17km, 초속 17m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강풍은 초속 14m. 이상일까요? 미만일까요? 이상입니다. 13m 포함됩니다. 문제 때 이상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초과란 말이 나오고 또 미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얼른 곤란해질 줄 알아야 돼요. 14m 이상입니다.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면 몇 킬로 나온가요? 예? 50.4km. 시속 한 50km 이상이면 강풍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이 첫날인데 막 너무 하중을 드려서 제가 죄송하네요. 왜냐하면 자꾸 용어를 익히셔야 이 과목이 재밌습니다. 용어를 익히고 그래야만이 그렇구나. 근데 이 다음 시간 마치고 다음에는 좀 제가 말씀드렸죠.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사실은 1과목보다 이 과목이 더 쉬워요. 1과목보다. 이제는 올해는 작년에는 1과목이 쉬웠어요. 근데 올해는 2과목이 훨씬 쉬우실 겁니다. 1과목 공부하시다 보면 이 과목이 훨씬 더 쉽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 과목이. 자, 그러면 잠깐 스캔했는데 그냥 하나만 알아봅시다. 하나만 오늘 잠깐 이 시간에 저가 후 차가수 조사 오늘 하나만 배워봅시다. 그리고 잠깐 쉬게요. 제가 그저께 저가 후 차가수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저가 후 차가수 조사가 우리가 배워야 될 총 8개의 조사 중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적과 후에
저가 후 착가 조사 아직도 뜻 이해 안 되신 분 계시면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 아시겠는가요? 적과 후. 예. 예, 예. 예. 아, 예. 그렇죠. 그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나 그냥 착과수 조사나 조사 방법은 같습니다. 근데 언제 조사냐에 따라서 얘들 이름이 달라질 뿐이잖아요. 이름 똑같죠. 착과수 조사. 얘도 착과수 조사인데 얘는 언제 조사한다고요? 적과 바로 하고 난 후에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조금 한 글자 더 들어간 겁니다. 얘는 달려있는 과실을 그냥 조사하는 거예요. 적과 아까 말했죠. 수학기 전에. 얘는 언제 한다고요? 적과 속가내고 난 후에 하는 겁니다. 적과수 착과수가. 그래서 말이 이렇게 걸쭉할 뿐이지 보면 똑같아요. 조사하는 게. 거기 보시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172쪽에 있습니다. 봐보시겠어요? 이 언제 주로 하냐면 여기 말 그대로만 보자면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의 착과수를 조사한다 그랬습니다.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통상적인 적과 통상이란 말을 많이 쓸 겁니다. 통상적인 영농활동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통상적인 적과라는 것은 일상 농민들이 경작자가 이 시기 되면은 적과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지금철 6월달, 5월달, 6월달 정도에 적과를 하는 그런 적과 또는 자연낙과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낙과가 있어요. 그게 과일의 나무의 특성상 그 시기 정도 되면 일부러 떨어져요. 그게 뭡니까 이게? 떫은감만 그러잖아요. 떫은감. 감 종류. 이때의 종료 시점에 착과수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적과 후 착과수. 얘가 적과잖아요. 얘가 적과. 적과가 끝났으니까 달려있는 과실의 수를 조사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편하게. 이때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것은 총 과수원의 실제 결과 주수 100주가 있으면 100주에 달려있는 나무의 과실수를 다 헤아리는 게 아니죠.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얘는 조사 방법은 표본조사랍니다. 그 과수원의 각각의 나무들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린 나무들을 골라내서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의한 표본 주수로 그 표본 주수만에 표본 주수 달려있는 과실수를 일일이 세서 합쳐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는 거예요. 100주니까 표본 주수가 몇 주죠? 100주니까 그럼 표본 주수표라고 얘기했지. 오케이 박스 이렇게 들어가요. 박스 들어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박스 50, 100, 150, 200. 100주 여기까지만 써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50에. 그러면 10. 여기가 50씩 넘어가면 얘는 몇 씩이라고 했죠? 2씩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12, 14. 100주니까 미만이니까 14주구나. 표본 주수는 14주네요. 이렇게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서 표본 주수는 14주.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주에 달려있는 과실의 수를 다 헤아립니다.
했더니 한 주, 10주는 100개씩이 달려있고 4주는 50개씩이 달려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표본주수의 한 주당 달려있는 과실은 몇 알일까요? 계산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계산합니다. 편하게. 이거 쉽잖아요. 이 정도면은 얼른 계산해 보시면, 저도 안 해봐놔서 계산해 볼까요? 몇 주입니까? 1000주 플러스 200주 그 다음에 14로 하면 몇 개입니까? 한 주당? 1014개예요. 1014개인데 나눴잖아요. 어떻게 계산하셨을까? 이렇게 하면 85개가 나와요. 85개. 소수 좀 빼버리면 안 나옵니까? 얼핏 봐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표본주수로 그 과수원에 있는 실제 결과지수 100주를, 그러죠? 그 과수원에 그냥 이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제 얘기를 잘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상상, 내가 과수원에 있다, 지금 내가 조사를 한다 생각하시고, 그 과수원에 갔더니 과실 나무수가 100주 있어요. 100주 있는데 보니까 표본주수 오케이 100주 했더니 14주구나. 14주. 표본주수 14주. 14주를 쑥 선정을 합니다. 14주를 선정을 해서 14주에 있는 과실수를 다 헤아립니다. 그랬더니 10주는 100개씩 달렸어요. 과일이. 4주는 50개씩 달려있어. 총 달려있는 과실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1000개에다가 200개에서 1200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한 주당 몇 알씩 달라는 걸로 나누려면 표본주수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14로 나눠준 거예요. 14로 나눠준 거예요. 14주에 달려있는 총 과실수에 14로 나누면은 그 과수원에 있는 표본주수 한 주당 열려있는 과일은 85개예요. 그러면 그 과수원에 있는 전체 과실수는 몇 개입니까? 그 과수원에 있는 전체 과실수는 100주? 얘만 곱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적합조사예요. 이게 말이 멋져서 그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요. 왜 그러냐면 이런 용어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용어를 풀어버리면 다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접근하기가 싫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 말 같기도 이 말 같기도, 이렇게 넣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실제 이렇게 조사합니다. 저도 엊그저께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간격을 정할 때도 있습니다. 간격도 이제 예를 들어서 계산기 있으신 분은 계산기 준비 한번 해주시면 돼요. 내가 계산기 같이 못 때리니까 이러는 겁니다. 표본주수가 14주잖아요. 14주. 그러면 이걸 한번 나눠보세요. 몇 주 간격인가요? 얼뜻 계산기 있으시면 계산기 좋은 걸로 한번 때려보시죠. 예? 7.14. 100주가 있으면 표본주수가 14주이기 때문에 한 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2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나 두 번째다 한 주를 선정하고 몇 주 간격으로? 7주 간격으로 해서 두 번째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 말이 표본주 간격이니까 와 뭔 소리냐, 또 머리 아프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얘는 표본주 간격이고
이제 다음에 이제 좀 더 들어가면 품종별로 또 그다음에 그 수령별로 나무의 나이 별로 또 간격을 별도로 정해요. 그건 그때 하게요. 지금 하면 너무 싫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이 이거단 얘기예요. 기본이. 이렇게 간격을 표본 주수를 여러분들 과수원에 가시면 이제 저가고 착가수 조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조금 어렵게 낸다면 그 사이에 있죠.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라든가 그 다음에 미고사 주수, 그 다음 미보상, 기수학 주수는 뺀다는 거잖아요. 실제 결과 주수는 과수원에 있는 모든 나무의 숫자입니다. 그죠? 정상 주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사 주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기수학 주수도 있을 것이고. 정상 주수 100주, 고사 주수 50주, 기수학 주수 50주인데 실제 결과 주수는 몇 주입니까? 실제 결과 주수는 200주.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수입니까? 조사 대상 주수는 100주잖아요. 이제 좀 이따 푸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아까는 기본 재밌게 하는 거고. 실제 결과 주수는 과수원 내에 있는 전체의 나무 수가 실제 결과 주수인데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하려면은 조사한 나무를 일단은 어떤 것을 조사할까를 할 거 아니에요. 조사하려고 봤더니 죽어 있거나 조사하려고 봤더니 이미 수확해갖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빼고 난 나머지 얘가 뭐다고요? 조사 대상 주수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뭘 구한다고요?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의한 표본 주수 14주를 구한다 이거죠. 14주를 구하되 간격은 7주 간격으로 현장에 가시면 가수원이 있어요. 가수원이 보통 가면 주수들이 500주, 400주에서 600주 정도 있더라고요. 그걸 다 헤아립니다. 가수원에 이렇게 싹 가시면 이건 이렇게 돼 있는 가수원은 아주 좋은 가수원입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어요. 또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심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막 법에 정해진 그는 그 틀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아까 같이 7주면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걸 1번 표본지로 잡았다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이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요. 막 가서 그냥 이래저래 하는 게 아니라 아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들 너무 정신이 멀뚱멀뚱하시니까 잠깐 10분 쉬셨다가 예, 유의하게요.